기한 주식쟁이입니다. 증시는 근심을 먹고 자라고 희망 속에서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가 요즘 시장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증시 격언 같습니다. 먼저 금일장 간단히 내용과 차트를 통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뉴욕 증시 1% 이상 상승, 그리고 우리 오늘 정규시장 장중 미 선물에 대한 강세, 지금도 S&P 선물이 0.64%,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.94%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장중에 이런 미선물 강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. 오늘 특히 이 업종 중에 은행 업종, 그렇죠. 은행 업종하고 뭐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한 이 유통 업종, 오늘 전일 대비일 등락률 이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뭐 A프로젠 삼형제들 뭐 바로 그냥 점상한가로 오랜만에 보는 점상한가, 그리고 뭐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16.85%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16%대 상승, 은행 업종이 그래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뭐 GS 리테일 편의점 관련된 유통업종도 그런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. 업종에 대한 특징 다음에 오늘 이 삼성전자가 21선에서 1%대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런 대장주의 IT 반도체 대장주가 오르니까 이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 현재 이 정부와 중앙은행 이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,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도 무제한 찍어내고 지금 상당히 많은 정책을 펼쳐놓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한 상황이고, 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낙폭과대 또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. 물론 시장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요소, 그렇죠. 이 전염병과 관련된 2차 팬데믹 확산, 아직도 전문가들은 2차 확산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근심을 주는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 자체를 보면서 매매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또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렘데시비르 임상의 실패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. 이런 소식들이 언제 또 느닷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련 증시를 방향성을 급변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로 보입니다. 예전 미중 무역 전쟁 때 이 트럼프가, 그렇죠, 트위터에 뭐 중국하고 나는 뭐 친하지가 않다, 뭐 시진핑 안 좋다, 뭐 이러면은 증시가 또 하락하고, 단 글 몇 줄 만에 세계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를 했습니다. 우리도 지금 이 김정은 북한과 관련된 이런 소식이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증시 방향성이 이 미국 시장이죠. 다우와 나스닥이 이 뉴욕 증시 결과, 그렇죠, 금요일날 상승하니까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, 또 장중 이 미선물의 움직임, 그렇죠,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하는 이 위치 미선물 야간 선물 지수죠. 이런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 시작 전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이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, 그리고 우리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미 야간 선물은 벌써 시작하죠. 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또 장중에 미 야간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꼭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들어 더더욱 이 장중에 다우와 나스닥 이 야간 선물 지수와 연동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심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다 유사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지표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를 모두 다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최근에는 이 미 야간 선물 지수, 이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. 우리 해외 시장을 보면은 이 나스닥 지수를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. 이 나스닥 지수에 우리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. 지금 미 선물이 아까 1%대 상승이었죠. 나스닥 선물. 그러면은 이 나스닥 일간 차트인데 이렇게 위에 장기 이평선인 뭐 90일 이평선,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
이 120일 이평선, 이렇게 두 개의 이평선들이 지금 저항을 잡고 있어서 이 미 나스닥 일봉 차트가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죠. 쌍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상승하는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늘 정주 시장에 반응이 된다면은 오늘 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움직임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, 물론 내일 장 마감 후에 꼭 우리 선생님들도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미 장이 상승으로 마감했을 시 우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. 코스피 일봉 일간 차트인데 60일 이평선이죠.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전고점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오늘 미 장이 내일 상승 마감한다면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우리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미 60일선은 진작에 돌파하고 지금 240일 이평선, 그리고 그 위에 월봉의 20월선에 해당되는 이 361선, 그렇죠. 계속 저항으로서 작용을 했던 이 361선이 한 번 더 윗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.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 삼성전자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. 이렇게 1%대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는 이 삼성전자 관련된 IT 반도체주들, 제 관심 종목 내에서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,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뭐 3%대, 4%대, 뭐 2%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. 대장주들의 움직임 항상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최근에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 기관들이 상당히 수익률 게임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관심 종목 내 유비케어라는 종목도 보면은 좀 내려가 이렇게 차트를 전일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기관들이 4월 10일부터 18만 주, 거의 10억 원어치, 그렇죠. 그리고 25만 주, 뭐 이렇게 물량을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뭐 19만 주, 14만 주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계속 사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이평선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일 종목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종목을 집중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, 이런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놓고 오늘 물량을 털어냈습니다. 이 종목이 뭐 투신들 뿐만 아니라, 투신들이야 뭐 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하지만 이 연기금들 또한 이렇게 이런 종목들, 그렇죠. 은행도 단타 매매죠. 4월 22일 날 5만 7천 주 샀는데 뭐 3일 만에 다시 오늘 이런 장대 양봉일 때 단타 매매, 이 기관들한테는 단타 매매죠. 그렇죠. 이런 유비케어, 또 이 메디아나라는 종목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그렇죠. 이 전염병과 관련된 테마주로 묶여 있었던 종목인데, 저도 이 종목을 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수익만 얻고 매도를 한 종목인데, 그때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고 저도 뭐 테마주로서 접근한 것보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고 접근을 해서 별로 먹지도 못하고 매도를 하였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, 또 그렇죠. 상한가를 이용한 매매 기법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폭의 뭐 상한가도 치고 뭐 단기 바닥 6,000원에서 18,000원까지 3배가 올랐다가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좋은 모습이 나왔죠. 그런데 여기서도 또 뭐 투신이나 이런 뭐 물량이 들어오지만은 연기금들 또 보험들도 그 물량을 계속 최근 21선을 지지한 위치에서 이런 정통적인 기관의 자금들도 이런 투기성 종목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같은 날 또 매도 금액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. 기관들도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큰 폭의 투기성인 종목들도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우리 뭐 세력주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는데, 최근에는 이렇게 실적과 연결되는 종목들 보면은
상승폭이 크다는 것뿐 정상적인 21선 눌림목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정상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과 연결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 삼성전자를 한번 제가 이 이평선에 좀 클릭을 해서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원을 만들어 보면은 그렇죠. 이렇게 세 원이 다 240일 이평선 이 저항을 받고 있죠. 이 위치,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도.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240일 이평선 뚫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. 오늘 말씀드릴 내용, 우리가 특정 종목을 접근하거나 또는 내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, 그리고 저항이 어디쯤이고 그 저항을 돌파했을 때 그런 매수 시점도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,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덕산 네오록스라는 종목, 삼성전자와 함께 이렇게 20일 이평선에서 이쁘게 눌림을 주고 오늘 2.98% 상승을 하였습니다.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. 그랬을 때 차트상으로, 일봉 차트상으로 접근을 해봤더니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저항이 됐던 이평선들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. 이 종목은 그렇죠.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 위치에 하나의 이평선이 딱 들어가 있죠. 그렇다면 이 이평선은 60일 이평선입니다.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보유한 상태다. 그랬을 때 단기 저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이 60일 이평선의 가격을 확인해야겠죠. 33,300원.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익 중인데 이 33,300원에서 주가가 현재가 창을 봤는데 매물대가 많고 뚫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뚫지를 못하고 밀린다. 일단 내 물량의 전체를 매도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는 분들은 절반 정도 매도를 단기 매도 시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울러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, 세 번의 저항을 준 이런 이평선을 돌파했을 시, 그렇죠. 스캘핑이든 단타든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, 왜 이런 세 번의 저항을 만든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, 매수자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돌파했을 시 큰 매수 물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랬을 때 단타 매매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또 이 동진 세미케미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. 항상 차트를 볼 때는 그 주가 위에 어떤 이평선 또는 어떤 전에 있던 캔들이 뭐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눈에 항상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동진 세미캠도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. 오늘 3.53% 21선 눌림에서 이쁘게 상승을 하였죠. 그런데 전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또 봤더니 아까 덕산 네오룩스는 60일 이평선이었는데 그렇죠. 이 동진 세미캠은 또 다른 이평선이죠. 240일 이평선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랬을 때 이 동진 세미캠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, 그럴 때는 이 241선 그리고 이 60일 이평선이 241선을 그렇죠. 데드크로스 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. 이렇게. 그러니까는 이런 이평선들의 가격대를 또 체크를 하셔서 매도 시점을 분명히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돌파하였을 때는 그렇죠.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는 그 다음 이평선이 또 목표 가격대가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왜 주가가 거기서 계속 멈췄는지. 그런데 SFA는 이평선이 없습니다. 최근에. 그렇죠. 그나마 있는 이평선이 요 위에 60일 이평선. 근데 많이 떨어져 있죠. 이런 것은 캔들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겠죠. 이 정고점들. 지금도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이 두 개의 정고점 라인 뚫어도 문제 없을 텐데 또 여기에 멈춤이 나오고 있죠. 이것이 시장 참여자들은 여기를 단기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
그렇죠.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SFA 4.2% 올랐는데 계속 이 전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보유. 그렇죠. 그 다음 매도 라인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이 60일 이평선. 60일 이평선의 가격을 확인하고 현재가 창을 보고 거기에 매물대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, 못하고 다시 밀리고 하락한다면 내 물량의 일부 익절하는 방법, 이런 것을 스스로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은 주식이 뭐 재밌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차트를 보는 그런 맛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아모텍, 이제 우리 선생님들 딱 보이시죠? 노란색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. 그렇죠? 360일 이평선입니다. 노란색. 그렇다면 이 아모텍이란 종목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. 아니면 뭐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이 3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지, 그렇죠? 단기 저항으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선 저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, 이 MC넥스라는 종목 오늘 20일 이평선에서 3.47%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또 두 번의 저항을 맞는 이평선이 머리 위에 또 보이는 것입니다. 120일 이평선. 그렇죠.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 접근을 했을 때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매도 시점 돌파를 못한다면 121 이평선을 단기 저항선으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, 그렇죠.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가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평선과 지금의 주가의 위치, 이오 테크닉스, 참 지금 세 개의 이평선이 이 이오 테크닉스라는 종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세 개, 노란색 선은 361선, 그리고 541선, 그리고 또 하나 이 481선.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돼서 일렬로 횡보를 하고 있고 주가가 거기에 막혀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아봤을 때 4월 6일 날 17.49% 장대 양봉이 나오죠. 그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21선과 만나서 오늘 주가가 좋을 때 3%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앞으로 또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장기 이평선 이 3개 360, 480, 541선이 이렇게 저항이 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이 장기 이평선들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가격대를 보고 현재가 창을 보고 이 장기 이평선들을 하나씩 잡아먹는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고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361선 월봉의 지금 20월선이죠.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죠. 이 검은색 라인입니다. 이 검은색 라인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일봉상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큰 폭의 상승, 그리고 월봉의 20월선을 계속 우하향시키고 그 우하향시킨 것을 최근에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이 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해준다면은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입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위에 어떠한 이평선들이 없는 모습을 만들어졌을 때, 그렇죠. 시장 참여자들은 접근을 한다는 것이겠죠. 기관들도 있고, 물론 이 종목이 이슈가 있는 종목이 테마주로서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이평선이 없을 때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평선 돌파해주고 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평선 돌파해주고 계속 이평선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종목이 돼서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 개별 종목별로 나타나는 이런 현재 주가와 그리고 그 위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각의 이평선들,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이 종목을 일봉을 봤을 때 2번, 3번 이렇게 저항이 나왔던 이평선들을 꼭 체크하셔서 내가 이 종목 보유했을 시 일단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는 지점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, 또 이런 라인을 돌파했을 때에는 단기 매매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
종목별 이평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종목별로 다 다르죠. 60일, 어떤 종목은 240일. 각각 저항을 받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점 꼭 생각하시고 차트를 보면서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이런 모습에서 참 재미있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